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우리 기술 정말 미친 듯이 빠지기만 하다가 오늘은 무려 플러스 13%까지도 급반등을 해줬죠. 급반등.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시장에 대한 반등도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 우리 기술에 대한 이 2만 원 저점도 정확하게 짚어드렸던 거죠. 조정이 올 때는 조정이라 말씀드리고, 그리고 반등이 올 땐 반등이라고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증거 영상 짧게 확인하고 오자고요. 자, 보시면 제가 전날에 올려드렸던 영상이고, 기다린 맥점이 왔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는 놓치면 안 된다. 보자고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작전명은 노란 밴드다. 예, 노란 밴드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2만 원 가격이죠. 자, 제 맥점 차트를 대입을 해보면 오늘 오긴 왔습니다. 2만 원을 찍었어요. 자, 저는 일단 기다렸던 2만 원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렸죠. 네, 보신 대로 제가 맥점 차트로 이 2만 원까지 주가가 이 고점에서 하락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2만 원에 대한 가격이 왔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하자고 다 문자를 보내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급 반등으로, 그러니까 이때에 대한 급락처럼 급 반등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똑같이 시가부터 띄우면서 급 반등이 발생한 거죠. 그 반등에 대한 이 형태까지, 시기까지도 정확하게 말씀드린 건데, 일단 매수를 따라오신 분들은 먼저 정말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반등도 나온 만큼 시원하게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등이 나오고 나서 오늘은 또 이 20일 이동평균선이 또 살짝 이 윗꼬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다시 저항을 맞고 또 밀리는 건 아닌지, 아니면 돌파를 하면서 다시 추세에 대한 진행으로 올라갈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실 건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기술 당연히 이대로 끝은 아니죠. 분명히 추가 상승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상승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제 영상을 여기저기 뿌려주고, 그렇게 제 영상을 보고 모인 우리 주주님들이 하나의 주포가 되고 세력이 되어서 지금과 같은 이 반등도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좋아요, 댓글 지금 바로 부탁드릴게요. 자, 차트 보면서 설명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일단 오늘 흐름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 뭐였냐면은, 이때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돌파를 하고 나서에 대한 첫 눌림 저가, 그죠? 이때도 우리가 이 저가를 받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자리에서 제가 2만 원을 왜 이야기를 했냐면, 이 직전 고점을 또 돌파를 하고 나면서 발생했던 이 첫 저가예요, 여기가. 그죠? 이 1번에 대한 자리와 2번에 대한 맥락이 같은 건데, 또 똑같이 거기서 지금 반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 우리가 가장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여전히 이 하락을 만들 때 이 주포에 대한 이탈이 아니라 여전히 이 주가를 지금 핸들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딱딱 이런 맞물리는 자리에서 주가를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가 이 항상 올라올 때마다 5일선을 기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5일선에 대한 돌파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점을 짚어드리면서 이 다음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오늘 보시면 어떻습니까? 계속 저항을 받던 그 5일선을 일단 한번 살짝 뚫어준 거죠. 돌파를 시도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가 발생했습니까? 네, 이 세 개에 대한 캔들을 보면 셋발형이죠. 그러니까 반전형 패턴에 대한 이 완성이 됐다. 자, 전 너무 소름 돋던데요. 제가 이거를 빠질 때부터 이 그림까지 지금 예측을 해드리는 건데, 지금 그게 나온 거예요. 여기선 섬골 패턴인데 여기선 반대로 셋발형이 뜰 거라고 했는데 그게 나온 거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다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우리 기술 반전형 형태, 긍정적인 지지에 대한 흐름 이런 게 나와서 그대로 또 V자 반등을 하면서 이 수직 상승을 하느냐,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자, 지금에 대한 반등은 최근 막바지 하락에 대한 좀 기술적 반등이고, 이 우리 기술이 고점을 높이는 다음 파동이 진행이 되려고 하면 여기선 좀 더 이 시간적인 부분이 소비가 되는 게 더 좋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막바지 파동은 이 원전에 대한 본질적 상승보다는 뭐죠? 전쟁에 대한 이슈로 해가지고 에너지 쪽이 부각이 되면서 해지성 상승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슈팅이란 말이죠, 슈팅. 그래서 이게 좀 희석이 될 필요가 있다. 막바지의 상승은 거품이 살짝 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이제 조정도 이야기를 한 건데, 그게 이제 희석이 되려면은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더 올라오더라도 다시 좀 저항을 받고 이리저리 좀 횡보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 전환을 하는 이런 그림이요. 자, 어제 이 미장에서도 시장이 급반등을 하니까 그동안 빠졌던 반도체가 같이 올라오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반도체가 초강세였잖아요.
근데 미국장에서 빠졌던 종목이 뭐였냐면 에너지 쪽이었어요. 에너지 쪽. 우리나라 지금 이 시장 상황과 뭐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이 이슈화가 되면서 그 거품이 빠지면서 희석에 대한 시간이 좀 필요한 느낌. 그래서 이 우리 기술 역시도 V자 반등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이 뭐 우리에게 너무 나쁜 건 아닙니다. 이건 또 세력들 입장에서도 나쁠 게 하나가 없어요. 자, 제가 이 심리선에 대한 깨짐을 말씀드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세력들은 이 심리선 대 이하에서 매집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물량을 뺏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21선을 주가가 뭐 이렇게 깔끔하게 타고 가다기보다 깨지고 나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 이하 구간에서 뭐 빠질 듯 오를 듯 뭐 계속 이 시간적인 부분을 보내면서 물량을 뺏어가다가 다시 이 에너지 쪽이 부각이 되면서 뭐 재상승을 하는 뭐 그런 흐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면 원희골딩스죠. 또 보자고요. 자, 원희골딩스도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던 놈이 이렇게 깨짐이 발생이 되고 나서 이 이동평균선에 다시 제대로 올라타는데 이게 꽤 시간이 걸렸어요. 그죠? 이 21선 이하에서 매집을 다시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 다시 이 고점을 돌파하는 파동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더라. 저는 이 우리 기술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때도 이 단기 상승을 먹었잖아요. 그죠? 이때도 단기 상승을 먹었잖아요. 조정은 싹 피해갔죠. 조정은 피해갔죠. 여기도 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이 다음 파동 1번과 2번과 같은 그 다음 파동을 노리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추세 추종 거래를 하니까 뭐를 노린다고요? 파동입니다. 파동. 자, 그래서 자 우리 기술 이제 뭐 2만 원대 제 문자를 받고 잘 사신 분들 뭐 물론 단기 관점에서 보는 거긴 하지만 수익이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죠. 내일 그림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2만 5천 원이란 가격대 여기대에서 이제 저항이 걸리는지 뭐 빠르게 돌파를 하면서 안착을 하는지 좀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단기적 관점에서 매수한 거 제가 이제 수익 실현하자고 할 때 그때 이제 문자를 한번 또 보내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내일 폰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우리 기술의 전략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죠. 이 파동을 전 생각을 하면서 단기 수익 실현하고 다시 이 재매집을 좀 해보려고요. 재매집. 이 재매집에 대한 타점 받아보실 분들도 이 아래 번호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 번호를 하나하나 다 저장을 했다가 제가 항상 이 우리 기술 뭐 매수할 때 문자 다 보내드리고 뭐 이런 과열 올 때 매도 문자 보내드리고 이번에도 매수 문자 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저는 뭐 애매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 영상에서 말을 해요. 매수를 하자고 문자를 보내줬다고. 그죠? 그때와 같이 똑같이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다 이렇게 하나하나 저장을 해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있죠. 그때 여러분들한테 문자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지 제 관점 그리고 이 포지션을 그냥 보기만 하셔도 좋고요. 따라 하셔서 이 매매에 대한 감각을 익히셔도 좋고요. 아시겠죠?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 영상으로 이 시장에 대한 큰 그림 공부를 하시고 타점은 실시간으로 편하게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제 뭐 종전 이야기 제가 말했던 뭐 이번 전쟁은 길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이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나오죠. 뭐 트럼프 2, 3주 내로 떠날 것 이란 종전에 대한 의지가 있다. 자, 그럼 이번 전쟁으로서 뭐 유가 관련주들부터 뭐 에너지 관련주들부터 엄청난 테마들이 발생이 됐잖아요. 즉 이 트럼프의 다음 이 행보에 바로 또 이 돈이 쏠린다는 거죠. 이건 지금 계속 그래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세력은 바로 트럼프예요. 자, 보세요. 오일도 올리고요. 밈을 만들어서 코인도 올렸습니다. 그냥 가장 큰 세력이고 주포인 게 바로 이 트럼프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에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거를 이제 대북주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못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곧 벌어질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지수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우리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자고요.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이에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대와 2번의 상승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그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그죠?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주. 자,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해줬죠. 딱 요때입니다. 요때. 자,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 기술과 이 한미 반도체,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한미 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 때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공통점이 뭡니까?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 대북주.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 전략. 즉,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 자,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에게는.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 뭐죠? 이 로켓맨과의 대화,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기업 밸류업이죠.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 원대에서부터 이 12만 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 아니,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 자,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